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소중한 분을 모셨는데요. 박로 그룹의 박은영 변호사님을 이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년 됐어요, 변호사님. 네, 맞아요. 네. 네. 그때 저희가 첫 방송을 네. 당신을 해주셨는데요. 네.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네.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이제 네.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궁금했던 거 네.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미국에 언제 이민 오셨나요? 저는 만 12살? 그러면 언어부터가 안 그럼요. 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알파벳도 몰랐어요. 그때 그야말로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이제 미국에 오니까 한국 책이 없잖아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엄마들이 애들한테 읽어주는 그런 책 있잖아요. 베이비 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책이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되니까 영어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제가 그 변호사님 보면서 정말 이거 궁금했었어요. 언제부터 변호사님이 되고 싶었을까? 근데 사실 변호사는 꿈도 못 꿨어요. 딱히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 없었는데 저희 친정 아버님이 한번 나중에 뭘 하고 싶어? 뭐 어떤 꿈을 꾸고 있어? 하고 한번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을 못하니까 아버님의 그 얼굴에 그 실망하는 그 표정 때문에 제가 뭔가 잘못됐다. 네. 근데 사실 우리 그때는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하는 현모양처. 그래서 저도 뭐 결혼해서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게 다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희 친정아버님이 저한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그 실망하는 모습에서 이건 뭔가 아닌데 뭔가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네.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변호사를 하면 참 잘할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내가 무슨 변호사를 해. 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아니야 너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해. 네. 그리고 이중 언어를 완벽하게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필요한 사람이 너일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슬쩍 던지는 거예요. 정답인데요? 네, 그래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정말 그런가? 그러면 그때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줌마였어요. 아줌마. 만 33이었고요. 와. 우리 아이가 그때 5살 때였어요. 큰아이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둘째를 빨리 갖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언젠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얼른 낳고 빨리 공부를 해야지. 그랬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앞이 캄캄하죠. 공부는 해야 되는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저희 이제 시부모님께서 너는 그냥 낳기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 그때는 정말 새벽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왔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해보면 분단위로 살았어요. 분단위로. 그러셨군요. 네, 공부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33세 아줌마 근데 변호사 안 맞거든요. 그리고 로스쿨 자체에서 그런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 변호사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학생들하고 비교했었을 때 어떤 것들이 좀 나랑은 달랐다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조지아 스테이트 로스쿨 나왔는데요. 저는 참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학교는 저녁 클래스가 많아요. 학교를 만든 이유가 주립 로스쿨인데 사실 유니버시티 조지아에 주립 로스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로스쿨 조지아 스테이트에서 만들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대가 있어가지고 주 정부에서 펀딩을 전혀 안 했대요. 그 정도로 반대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기업이 만든 이유는 거기에 큰 기업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로스쿨을 가고 싶은데 갈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일하고 나이트 클래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로스쿨 만들어주기를 굉장히 염원을 했고 또 그거를 그 꿈을 가지신 분들이 이거를 해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조지아 스테이트를 갔더니 갓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있었고 저처럼 30대도 있었고 40대도 있었고 60대도 있었어요. 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60대에 자기가 하던 일을 은퇴를 하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의아하잖아요. 아니 이 어려운 공부를 굳이 왜 은퇴해서까지 하나.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 벌 만큼 벌었대요. 그래서 나머지 인생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변호사가 되면은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하겠다. 자기 돈은 필요 없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되게 그 도전도 많이 받고 참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다른 직업군을 가지셨던 분들, 심지어는 의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바이러먼트가 정말 저한테는 참 재밌고 좋았던 학교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을 딱 들으면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것 있었어요. 같아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공부를 좋아했고 또 외우는 거는 또 잘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외우면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게 이제 로스쿨은 그게 아니에요. 외울 게 없어요. 외울 게 없고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고 거기서 쟁점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원하는 그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거여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자식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이렇게 하는데 과연 왜 이 성과가 이렇게 안 나나. 네. 그러면서 참 포기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로스쿨에 처음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의사는 육체를 고친대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영혼을 고친대요. 네. 그런데 변호사 당신들은 사회를 고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 네.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사실 로스쿨 결정하는 이유 중에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입학식 때 그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약간 충격을 먹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변호사의 다른 말은 counselor at law라고 그러거든요. 네. 법적 자문자예요. 네. 조언자. 당신들은 법만 조언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네. 인생에 대한 조언자가 된 좋은 변호사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게 약간 저한테 꽂혔어요. 그래서 약간 이 저의 직업에 대한 꿈이 뭔가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디스커러지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랬을 때 학비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에서 직원을 뽑는데요. 그러면은 학비가 면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걸 어플라이를 했어요. 저만 어플라이 했겠어요? 공부 잘한다는 날 보기는 사람들을 다 했겠죠. 네. 그랬는데 저를 뽑아준 거예요. 와. 왜 나를 뽑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를 에브리데이 보는데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내가 너를 안 뽑으면 네가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겠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때 네. 느꼈었고 그러면서 뭐 성적도 막 나아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러펌에서 저를 이제 인턴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몇 달 이제 인턴으로 일하고 나니까 거기 변호사님이 저한테 잡오프를 하는 거예요. 저야 뭐 너무 좋았죠. 잡이 일단 생겼다는 거고 자체가 뭐냐면 제 동기 중에서는 1년 이상 걸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뽑은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work ethic. 너의 그 work ethic을 너무 높이 산다. 네. 뭐냐면 제가 노동절에 일을 했거든요. 12시까지. 노동절을 12시간 일을 하니까 그 보스의 와이프가 어떻게 노동절에 일을 시키냐 그랬대요. 그런데 급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해야지.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노동절에 12시까지 일을 했더니 바로 작업부를. 아,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또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그 네, 중간중간마다 있었던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자체는 변호사님의 기본적인 태도 네. 그 자체가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를 또 만들어준 셈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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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께서 20년 가까이 전문적으로 하셨는데요. 네. 많은 케이스를 하면서 기억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클로징을 어떤 클로징을 했냐면 숏세일 클로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았던 게 한국 분들이 이제 집을 사셨는데 아시다시피 서프라임이 왔잖아요. 서프라임이 와가지고 이거를 도저히 갚으실 수가 없어가지고 차압을 시키던지 아니면은 숏세일이라는 거를 해서 시간을 버시던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납품을 겪으시는 거를 보면서 참 마음이 되게 안 좋았고요. 이제 네. 그 숏세일 클로징을 하면서 꿈을 가지고 하셨던 그 아름다운 집을 그렇게 그냥 헐값에 파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그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다. 클로징 테이블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로 그분들은 벼랑 끝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변호사님 저 언제 뛰어내릴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원래 변호사도 장담 안 하거든요. 네. 장담 안 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제가 이 빚을 다 탕감해드릴게요. 뱅크럽시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처분하시면 돼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힘을 이제 드리면 그분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네. 집을 사러 꼭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너무 기뻐요. 그러면은
와,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우셨었는데 회복이 되셔가지고 좋은 집을 또 살아오시는구나.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국을 돌아봤었을 때는 네네. 전세 사기 이슈가 굉장히 이제 불거져서 네네. 피해를 입은 네. 피해자분들의 어떤 하소연을 들어보면 참 안타깝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변호사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네. 물론 이제 부동산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송금살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지금 소유하는 집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요즘 지금 사기가 너무 많아요.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명의 이전한 거를 등기하면은 그냥 명의가 이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짜 아이디를 가지고 자기가 퀵클레임을 작성을 해서 공증을 받는데 공증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공증하고 미국에서 여기 조지아에서 하는 공증하고는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네. 공증을 해주는 공증인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를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고요. 단지 내 앞에서 사인하시는 분이 이 아이디에 있는 분하고 같습니다. 그거를 그냥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이제 명의이전하는 그 서류를 가지고 공증인 앞에서 아이디를 딱 내고 사인할 테니까 공증해 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페이크 아이디를 가지고 하면은 네. 누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등기를 시켜요. 또 등기도 그냥 가지고 가면 등기를 시켜줘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 명의가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팔 수도 있죠. 그러겠네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되게 조심하라고 계속 이제 타이틀 컴퍼니 같은 데서 노티스가 오는데 가끔 가다가 나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대리인을 보내겠다. 굉장히 그거 저희가 조심하고요. 그리고 특히 타주에서 여기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살며 오시고 이제 본인이 뭐 직접 관리한다거나 그러면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타겟하는 게 타주에 계시는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집,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집. 그러면 뭐 이런 거는 작정하고 둔다면은 이거를 알아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사실 노연하겠네요. 그래서 오너스타일의 policy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만 네.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것만 어떤 네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타이틀 인슈런스는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보험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몰개지를 폐업을 시키지만 캔슬을 안 시켜주면 그 은행에서 캔슬을 하거든요. 안 시켜주면 또 있는 거예요, 계속. 네. 이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당권, 뭐 담보권 이런 게 문제가 되면은 이 인슈런스가 다 커버를 해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조지아는 저희가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그 증서는 Limited Warranty Deed예요. 셀러분의 책임은 자기가 소유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셀러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우는 물론 그분이 책임을 져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타이틀 인슈런스를 안 사셨다 하면 이분이 책임을 져주시면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슈들이 전 주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전 주인이 뭐 인크로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 폴리시는 이 타임 프레임이 없어요. 한정이 없어요. 사시는 분을 소유권을 그냥 보호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사실 뭐 한국에서는 이런 전세 사기가 이슈가 돼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문제들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타이틀 인슈런스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네. 어떤 사전 예방책이라는 네, 생각이 예방책이죠. 들어요. 네.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감사한 점 그거 좀 궁금해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미국에서 살면서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으면은 정말 문제가 커요. 네. 왜냐면은 자존감 자체도 없을 뿐더러 당당하지도 못하고 항상 모조리티에 속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되면 또 실망감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모든 면에서 잘해요. 운동도 잘하고 뭐 예술도 잘하고 맞아요. 영화도 잘하고 네. 뭐 가수들도 대단하고 그런 걸 보면서 또 가전제품도 다 삼성, LG 맞아요. 저랑 같이 일하는 백인 변호사님이 그냥 뭐 삼성 매니아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삼성으로 사고 차도 현대차 샀어요 이번에 네. 제네시스. 그래서 와. 너무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느냐 네. 감탄을 하면서 정말 한국 사람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조국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한국 대단하다고 역시 조국이 잘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우를 받는구나. 네.
한국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한국인으로서 여기에 미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여기는 사실 축복의 나라잖아요. 맞아.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젊은분들이 꿈이 없이 이렇게 사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다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런 분들 여기 정말 잡도 너무 많고 지금 맞아요. 사람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다들 다니는데 그런 분들 다 좀 네. 데리고 오고 싶고 여기는 사실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성실하게만 그렇죠. 기법만 하지 않고 맞아요. 하면은 뭔가 이룰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다들 오셨으면 좋겠다는 암울하다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파묻히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암울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더불어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진다면은 네. 그러면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좋으신 말씀이세요. 네. 사실,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그 집약되고 정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오늘 변호사님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는 도전의식,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 중요한 거는 성실함과 책임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꿈들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가장 밑거름이 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이 사회에 충분히 심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성공할 수 있는 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ever too late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키를 전달드리는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열쇠. 미국 부동산 전문인 김효지 대표의 두 번째 저서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